안녕하십니까. 이용준의 굿모닝 LA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You ready to go to work?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가 Oh my God, I'm so ready to go to work.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의 질문에 부통령 러닝메이트로서의 대답을 이렇게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미 최초의 여성 부통령이 될 1964년생으로 올해 55살인 카멀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 어머니가 인도계인 흑인 아시아계 혼혈 정치인입니다. 이 해리슨 의원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르치던 자메이카 출신 경제학자 아버지와 인도 출신으로 UC 버클리에서 암을 연구한 어머니 등 엘리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북가주 오클랜드에서 자랐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흑인 명문대 하워드대를 나왔고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뒤에 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2004년에는 샌프란시스코 검사장을 지낸 데 이어서 2011년에는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의 출사표를 던져 선출이 됐고요. 2017년에는 바바라 박서 캘리포니아주 연방상원의원의 은퇴로 그 후임에 도전해서 연방상원 진출에 성공하는 등 여러 차례 유리천장을 깨며 정치적인 이력을 다져온 인물입니다. 이런 카멜라 해리스가 더욱더 유명해진 것은요.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1차 TV 토론에서 검사로 활약해온 이력을 10분 살리면서 유력 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거세게 밀어붙여서 일약 스타로 발돋움했고,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과 브렉 캐버너 연방 대법관의 인준 청문회 당시 검사 출신다운 송거 지리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미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사실 성장 과정에서 흑인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겪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가 선택한 대학은 워싱턴 DC의 흑인 명문대학인 하워드대였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토니 모리슨, 그리고 역시 흑인 문학의 어머니로 불리는 조라 닐 허스튼도 바로 이 하워드대 출신이죠. 해리스는 인터뷰에서 나는 하워드 대학에서 어른이 되었다. 하워드는 나의 존재에 대해 또 그 의미와 이유에 대해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해리스 의원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는 과학자인 어머니와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과 같은 정부 직책을 맡았던 엘리트 관료 출신의 외할아버지를 꼽았습니다. 또 해리스 의원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4년 상원의원 후보였던 시절부터 우정을 나눠왔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8년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처음으로 공개 지지한 캘리포니아주 유력 공직자였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부터 델라웨어주에서 첫 합동 유세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엘렉션 2020 공화당과 민주당의 뉴스는 이어질 테고요. 다음 뉴스는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에는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이지만 글쎄요, 통상 감염 확산으로부터 수주의 시차를 두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여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워싱턴 포스트에서 미 전역에 1332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다고 집계를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277명, 조지아주에서 122명, 이렇게 코로나19로 숨지면서 각각 하루 코로나19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로 기록이 됐는데요. 특히 아틀란타가 있는 조지아주는 하루 1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온 것이 어제 처음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서도 각각 220명과 109명이 코로나19 관련 질환으로 숨졌고, 위스콘신주에서도 처음으로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환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는 12,50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해서 총 환자 수가 57만 4,411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물론 이날 신규 환자는 전산 오류로 늦게 보고된 사례들이 포함된 것이어서 실제 하루 신규 환자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러나 늦게 보고된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5,000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누적 환자 수가 54만 명이 넘는 숫자로 올라갔고요. LA 지역도 코로나19 사망자 숫자가 드디어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약 5개월도 채 안 돼 누적 사망자 숫자가 5,000명이 훨씬 넘어선 것인데요. 오렌지 카운티도 코로나19 관련 주요 수치들이 어제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신규 감염자가 1,05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또 전날 866명에 비해서 165명이 늘어난 수치고, 사망자 숫자도 전날에는 2명이었는데 어제는 10명을 기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들어서 시급하지 않은 치과 진료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WHO는 치과 의사들에게 배포한 지침에서 에어로졸을 통한 코로나19 전염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필수적이지 않고 일상적인 작업은 미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에어로졸이라는 게 그런 거지요. 감염자의 입에서 나온 미세한 침방울을 머금은 공기를 말하는데, 학계는 굵은 침방울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있는 에어로졸을 심하게 들어 마실 경우에도
코로나19에 옮길 수 있다고 경고를 해온 것입니다. 금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전날보다 아운스당 4.6% 급락한 1946.30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금액 기준으로는 2013년 4월 15일 이후 7년 만에, 또 퍼센티지 기준으로는 지난 3월 13일 이후 5개월 만에 각각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안전자산인 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과 달러 약세에 힘입어 최근 최고가 행진을 벌였는데, 낙관적인 소식들이 여러 개 들어오면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조금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939년 문을 연 이후 지난 80년간 한 번도 닫지 않고 문을 열었던 기록을 갖고 있었던 월드 페이머스 핑크스 핫도그 플레이스가 5개월 만에 안전을 위한 재단장을 마치고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인데요. 모든 인플로이들이 100% 다시 돌아온 것을 강조하면서 안전을 위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핑크스 한번 둘러보시기 바라겠고요. 주소는 709 노스 라브레아 애비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브레아 쪽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할리우드 가기 전에 있는 주소가 되겠고요. pinkshollywood.com을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이용돈의 굿모닝 LA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